전업 투자자 7년 차인 제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달에 500만 원은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월 200, 300 벌어도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500만 원에 2배, 3배, 4배 이 이상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좋고 이하가 된다 하더라도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꾸준히 돈을 벌 수 없고 손실이 나버린다면 저는 전업 투자자를 제발 말리고 싶습니다. 전업 투자자 7년차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맨 처음 단 한 번의 실패를 제대로 맛본 뒤에 일어서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실패를 너무 크게 맛을 봐서 그럴까요?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돈 4천만 원을 잃은 게 충격이 컸긴 컸나 봅니다. 그렇다고 저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지방에 경남에 1억도 안 되는 빌라에 사시는 부모님, 지금은 제가 집을 사가지고 결혼해서 따로 살지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스토리는 제 유튜브 동영상의 계좌 공개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업 투자자를 시작할 때 저도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주식을 시작할 때 그냥 단기간에 돈 좀 만지자, 신기하다, 신세계다 등등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표도 없이 시작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고 깡통 찬 뒤에 정신을 차리면서 목표가 생겼습니다. 남들이 저를 봤을 때는 성공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어린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절반 정도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은 시장의 흐름에 맡겨서 시장이 벌어다 주는 돈을 욕심 없이 감사하게 받아 먹을 뿐, 그게 제 나머지 목표이고, 시장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굴러온다는 순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전혀 급할 것도 전혀 조바심도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주제는 전업투자자는 과연 얼마나 벌어야 될까? 이 주제를 놓고선 설명을 드릴 것인데, 전업투자자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도 토론을 해보셨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토론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보고 대충 전업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인터넷에서 접한 것들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업투자자 한 달에 얼마나 벌어야 되냐? 이거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지만 일단 제일 기초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월별 단위로 수익이 꾸준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월별 단위로 12개월을 나눠서 1년 동안 12개월인데 그 12개월 동안 절반이 손실이고 절반이 수익이다. 그 수익이 막 몇 천만 원, 억 단위, 그리고 손실이 몇백 단위 이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거의 수익이나 손실이나 비슷한 단계인데 반 이상의 손실이다. 이러면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운 좋게 대상승장까지 누리게 되어서 정말 운이 좋게 대기업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하여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할 때 이런 시장이 2번이나 나와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력이 쬐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운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라고 하면 시장이 오른 뒤에 급하게 무너질 때 손해를 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이게 쬐끔한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머지 부분은 이 시장이 벌어다 주는 것이 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기준이지만 전업투자자는 집이 있고 없고 빚이 있고 없고 그것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부양할 가족이 있고 없고 결혼,
그리고 자녀 유무 이런 것에 따라서도 많이 그 수익에 대해서 운명이 갈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벌어야 되냐? 인터넷에서 듣던 대로 전업투자자는 다른 직장인들처럼 퇴직금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처럼 연금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전업투자자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퇴직금, 연금 이런 거 빵빵한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물론 지역가입자로 돈을 많이 넣으면은 연금에 좀 든든하겠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과 저도 지금 지역가입자로 넣고 있기는 하지만 매달 제 생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0년만 넣고 중단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일단 한 5년 넘게 넣고 있으니까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최소 10년은 채워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넣고 있습니다. 전업투자자는 따지고 보면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정부에서도 뭐 주위에서도 아무도 이걸 직업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고 그 수익을, 전업투자자에 대한 수익을 거래세만 떼가지 사업자나 직장인처럼 직업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면 부담감과 리스크, 노후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큰데 퇴직금 없이 오로지 자신이 번 돈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업투자자는 최대한 벌 수 있는 만큼 많이 벌어놔야 됩니다. 대상승장, 월봉으로 황금선 위로 올라가는 시장, 이런 시장이 다시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따지고 보면 2009년부터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이상의 시간 동안 코스닥은 박스권이었고 2015년부터 저평가와 코스닥에 대한 저평가와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힘을 얻고 거기에 반도체까지 합쳐가지고 코스닥 지수가 500포인트쯤에서 932포인트까지, 뭐 저점으로 따지면 4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 거의 2배가 되는 수치가 올랐었고 이제는 그 다 오른 상태에서 지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업투자자들에게 힘겨운 시간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좀 인내의 시간, 지수가 이 황금선을 회복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고 고점을 찍은 뒤에 하염없이 떨어지기만 하고 이제는 코스닥을 지탱해 줘야 되는 그런 주체들이 없어졌고 위로 이끌어 줘야 되는 바이오주들이 오히려 몰락을 하면서 장기 상승을 바라기에는 정말 힘든 구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장기 상승이 나온다면 최소 여기 700포인트에서 77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황금선을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회복을 해준다는 의미 자체가 이 전 고점을 노려본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은 코스닥이 1000포인트 가까이 도전한다는 신호가 되어서 결국에는 대상승장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뜻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확률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락장 혹은 일정한 테두리에 갇혀서 반복되는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일생에 얼마 오지 않는 대황금 상승장, 이 구간들을 노리고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시장이 안 온다 하더라도 이런 하락장에서 언제까지 시장 핑계를 댈 수 없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고 최대한 욕심을 덜고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업투자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전업투자자는 얼마나 벌어야 되냐? 당연히 최대한 많이 벌어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벌어서 저축도 하고 노후자금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돈을 벌어 놓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고 현금이 10억이 있으면 제 기준에서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궁극적 목표는 계좌 누적 수익이 20억을 찍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목표는 평생 은행 이자로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목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업투자자는 한 달에 얼마 버냐? 이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무조건 벌어야 되고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됩니다. 정해진 수치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셨듯이 전업투자자가 200만원, 300만원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200, 300 어림도 없습니다. 200, 300에서 그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면 어림도 없고 뭐 200만원 벌다가 다음 달에는 1000만원 벌고 이러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200만원씩 벌다가 어떤 달은 200만원 잃고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답이 없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수익 내다가 한 방에 무너지거나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거는 제자리 걸음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벌어서 저축을 하면서 돈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소 수치는 1년에 5천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 떼고 5천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이면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이죠. 저도 목표치를 못 이룰 때가 종종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고 점점 노련해지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나는 방법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날카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업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업투자자 생활을 하면서 외로움, 결혼, 사회생활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무엇을 목표로 할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돈입니다. 그리고 전업투자자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업이나 주식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돈을 크게 벌어 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날 종목과 운이 좋아서 아니면은 종목을 보유했는데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서 뭐 이런 비중과 비중 조절과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크게 수익이 나는 날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얼떨결에 수익이 나는 날도 종종 있는데 전업 투자자는 이렇게 운 좋게 단기간에 수천만 원을 벌고 뭐 수백 수천만 원을 벌었다고 이 돈으로 사치를 부리거나 뭐 고급 승용차를 사거나 그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직업입니다. 어느 정도 저축을 해놓은 상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치를 부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고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모은 돈으로 다른 짓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산 겁니다. 중간중간에 유혹도 많았습니다. 벤츠나 살까? 롤렉스 시계나 살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이런 짓이 부질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전업 투자자로서는 도저히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돈이 많아서 벤츠 타고 명품 시계 차고 그러고 다니면 부러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먼저 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업 투자자는 일단 빚이 없는 보금자리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만 그래도 쓸 때는 썼습니다. 뭐 친구들 만날 때나 아니면은 데이트할 때나 뭐 개인적으로 그냥 쓸 때나 뭐 사고 싶은 거 그냥 크게만 지출을 안 한 것이지 웬만한 데는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전업 투자자를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도달하게 된다면 또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업 투자자 이거 해보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상당히 고독한 싸움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만의 싸움을 해야 되고 안전장치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맡겨야 되고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고독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이 고독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몇몇 분들은 동호회나 뭐 친구 뭐 만남 같은 거 많이 하겠지만
즐겁고 스트레스 풀고 술 마시고 놀고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가족이 최고입니다. 결국에 옆에 남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전업투자자를 생각하시거나 이미 전업투자자이신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물론 결혼을 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과정이 쉬운 건 아니겠고 일정한 수입과 꾸준함이 보장되어야지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업투자자, 어차피 따지고 보면 모든 게 1순위가 돈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벌수록 무조건 해야 되는 직업이지만 적게 벌거나 수입이 일정치 않고 월별 기준으로 수익이 마이너스 되는 달이 1년 12개월에 3번 이상 있을 경우, 그 3번이 한 달 수익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전업투자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전업투자자를 7년 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다른 분들과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제 생각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표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나 전업투자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제가 참고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